돈의 세계에는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천재적인 트레이더보다도 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고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시든 아니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QQQ, QLD, TQQQ 같은 나스닥 기반의 강력한 ETF에 투자하시든 연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여지없이 녹아내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QQQ, QLD, TQQQ를 통해 시장을 이기고 엄청난 수익을 내어 마침내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연준이 어떻게 단 몇 마디의 말로 거대한 주식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언어를 어떻게 해독하여 내 계좌의 수익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반드시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연준의 말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연준이 제시하는 미래의 청사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준은 약 6주마다 열리는 공식적인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를 통해 고유한 주식 시장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게 합니다. 시간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의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정책 결정을 대중에게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1970년대나 1980년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금리 스탠스를 바꾸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해도 무려 8주라는 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투자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나침반조차 없이 오직 감으로만 투자해야 했던 그야말로 눈먼 돈들의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연준은 미래의 정책 방향을 대중에게 미리 신호로 보내는 포워드 가이던스, 즉 사전 안내라는 엄청나고 파괴적인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안내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짓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레버리지인 QQQ, QLD, TQQQ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연준은 주로 두 가지 정교한 방식을 통해 이 거친 시장을 길들입니다. 첫째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들의 예측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대중에게 말해주는 방식이고, 둘째는 아주 미묘하고 조심스러운 언어로 성명서의 단어 하나를 바꾸며 시장에 은근한 힌트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연준의 투표권자 중 단 한 명이라도 향후 조치에 대해 모호하지만 확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내뱉는 순간 금융계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난달에 발표된 성명서와 이번 달의 성명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마치 찻잎을 읽거나 수정구슬을 보며 미래를 점치듯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빠진 단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월 의장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불을 붙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사전 안내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월 1200억 달러의 막대한 증권을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투자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바꿔놓고 현재의 투자 행동을 공격적인 매수로 변화시키는 무서운 마법입니다. 연준이 주식시장, 특히 QQQ, QLD, TQQQ 같은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 높은 시장을 도대체 어떤 원리로 통제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세 가지로 구조화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수록 명확하게 나누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기금리의 경로 설정과 시장의 기대 심리 통제입니다. 연준은 은행이 보유한 지불준비금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를 직접 설정하며 이는 우리 가계의 모기지 금리나 자동차 대출,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와 완벽하게 직결됩니다.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의 현재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QQQ, QLD, TQQQ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이 무거운 금리의 중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0% 이하로 무한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현금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조작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대중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말로써 시장의 기대치를 조절하려고 시도합니다. 연준의 절제된 언어는 곧 금리 그 자체로 작용하며 시장을 기쁨에 춤추게 하거나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두 번째, 대규모 자산 매입과 양적 긴축을 통한 대차대 조표의 마법입니다. 과거 벤 버냉키 의장 시절부터 끔찍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팬데믹 기간에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무려 9조 달러에 달하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유동성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엄청난 양의 돈은 주식시장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갔고 QQQ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레버리지 상품인 QLD와 TQQQ는 두려움을 잊은 투자자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서서히 만기시키며 대차대 조표를 축소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의 시기에는 시장의 피를 말리는 유동성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 대차대 조표의 축소는 시장에 공급되던 생명수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단순한 단기 금리 인상보다 주식 시장과 TQQQ의 가치 평가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점도표를 통한 미래 금리 예측과 시장 길들이기입니다. 워싱턴에 모인 연준 위원들은 분기마다 자신들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점도표라는 독특한 차트를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의 금리가 어디에 위치할지 각자의 은밀한 점을 찍어 세상에 공개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이 점도표를 해독하는 것은 마치 연준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세계 경제의 미래의 지도를 훔쳐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의 최신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준 위원들은 개인 소비 지출, 즉 인플레이션이 2.7%로 여전히 그들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금리 인하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2026년 올해 단 한 차례의 얄팍한 금리 인하만 예상하거나 심지어 아예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냉혹한 전망에 점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3.5%에서 3.75%라는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그토록 갈망했던 조기 금리 인하라는 장밋빛 환상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6년의 주식시장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분쟁과 더불어 아무리 금리를 높여도 끈적하게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과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은 연준이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극적인 피벗, 즉 정책의 방향 전환을 통해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주기를 매일 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심지어 시장은 피벗의 정의조차 마음대로 3번이나 바꾸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피벗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 일시 중지를 피벗이라 불렀으며 나중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조차 피벗이라 부르며 어떻게든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수장 파월 의장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졌던 그 역사적인 뼈아픈 실수를 절대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실패하여 물가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훗날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이 지금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생기는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5%에서 3.75%라는 높은 금리를 꽉 쥐고 놓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이 2%라는 완벽한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장의 숨통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오랜 경험을 가진 현명한 조언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절대 연준과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울 위에 거대한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마음대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0으로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돈을 무한대로 쏟아부을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QQQQLD, TQQQ를 공격적으로 쓸어담고 파티를 즐겨야 하는 축제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2026년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경제의 과열을 시키기 위해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는 그 거대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치솟는 치열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야 할까요? 연준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고 시장에 짙은 공포를 준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투자를 겁에 질려 멈추고 현금만 꽉 안고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QQQ는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 기술을 혁신하는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최고의 100개 위대한 기업을 온전히 품고 있는 압도적인 자산입니다.
QLD는 그 위대한 성장의 궤적을 2배의 가속도로 따라가고 TQQQ는 3배의 맹렬한 심장 박동으로 추종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듯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시장에 공포의 그림자가 덮칠 때 이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도 일시적으로 40% 50%씩 무섭게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매년 20%씩 놀라운 수익을 내며 투자자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철옹성 같은 거인들조차도 연준이 일으키는 금리의 태풍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3배의 레버리지인 TQQQ가 보여주는 살인적인 변동성은 평범한 투자자들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고 계좌를 던져버리고 싶게 만들 만큼 가혹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깊은 의문과 두려움에 휩싸이실 겁니다. 지금 당장 손절을 하고 QQQ나 TQQQ를 모두 팔아 도망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기가 진정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더 사야 하는 것인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뼈를 깎는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뉴스를 보며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파월 의장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일의 주가를 귀신처럼 맞추기 위해 하루하루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내 피 같은 돈과 목숨을 걸어야 하나 깊은 회의감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 글에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은 절대 얕은 시장의 소음과 군중의 광기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자산과 시간의 복리를 단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분기마다 발표되는 복잡한 점도표는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앞으로 어느 해역을 향해 흘러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자 매우 귀중한 고급 정보의 집합체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변덕스럽게 바뀌는 날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계절의 순환과 변화를 바라보며 묵직하고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의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불안한 감정과 주식시장의 군중 심리는 연준의 실제 행동이나 발표되는 수사보다 언제나 훨씬 빠르고 과격하게 통제 불능으로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연준의 명확한 의도를 무시한 채 오직 스스로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연준의 말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지레짐작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주식을 집어 던지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헛된 환호성을 지르며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위험한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하고 잔인한 아비규환의 광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금리 인하의 꿈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2026년의 거친 변동성 장세 속에서 TQQQ의 하루하루 일일 등락률만 쳐다보며 가슴을 졸이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매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연준이 물가를 기필코 확실하게 잡고 미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려는 그들의 거대한 그림과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연준의 통제 아래로 완전히 굴복하여 들어오고 짓누르던 금리가 서서히 하향 안정화의 길로 접어드는 그 진정한 피벗의 순간이 도래하면 그동안 무거운 금리의 억압 속에 잔뜩 웅크리고 짓눌려 있던 QQQQLD, TQQQ는 응축되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탄력으로 하늘 높이 튀어오를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기술은 언제나 우리의 빈약한 예상을 비웃듯 압도적인 속도로 진보해 나갑니다. QQQ의 국권이 속해 있는 저 위대한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류의 미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혁신을 거듭하며 전 세계의 막대한 현금을 진공청소기처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금리의 상승이나 연준의 매파적인 압박이 이들의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는 장기적인 성장 엔진을 영원히 꺼뜨리고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 년의 자본주의 역사가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단기적인 경제 위기와 주식시장의 무서운 폭락은 언제나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매수의 기회였으며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언제나 찬란하게 우상향이라는 승리의 깃발을 가장 높은 곳에 꽂았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들려오는 금리 동결의 우울한 뉴스나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섭고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에 흔들려 여러분이 힘들게 모아온 소중한 주식을 바닥에서
헐값에 공포에 질려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결코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고 훌륭한 주식들이 박앤세일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남들과는 다른 용기와 결단을 내어 QQQQLD TQQQ의 수량을 조용히 그러나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강인한 맹수의 심장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기업들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와 그들이 쏟아내는 압도적인 실적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연준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가는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발맞추어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맞게 비중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진정으로 현명하고 냉철한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연준의 거대한 힘과 무모하게 정면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이 시장에 거칠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파도와 거센 바람을 능숙한 서퍼처럼 부드럽게 타 넘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와 인내를 갖춘다면 결국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눈부시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경제적 자유의 기회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으로 쟁취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확고한 믿음과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는 끈질긴 인내심만이 매일매일 피가 튀는 이 잔인하고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부를 온전히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하십시오.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여러분의 길고 고독한 투자는 결국 찬란하게 성공할 것이며 그 험난한 길의 끝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 눈부신 수익과 자유가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